전염병으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년 이상 장기간 이어진 팬데믹 상황은 사람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데요. 이제는 전염병이 거의 종식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바뀐 일부 생활들은 오히려 전염병이 끝나고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듯 힘든 상황에서도 수혜를 맞이하는 분야는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지만 반대로 영업 제한과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업계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호황을 누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배달 문화까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약배달 서비스였죠. 전염병으로 인해 약국을 방문할 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반대로 확진이 되고 나면 마음대로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겨 약국을 방문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어플을 통해 의사와 전화 상담 후 처방전을 받게 되고 이를 토대로 집 근처 제휴약국을 통해 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꼭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필요한 약들을 음식처럼 손쉽게 어플을 통해 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이야말로 워낙 배달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약 배달 역시 편리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하다고 감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음식 배달 문화도 적응이 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어플 하나로 의사 상담과 약 배달까지 이루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신기함과 부러움의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번 영상에서 다뤘지만 그만큼 한국과 외국의 의료 시스템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한국의 약 배달 시스템이 이토록 화제가 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약 배달은커녕 한국처럼 병원에서 빠르게 진료 후 바로 밑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독일의 경우에도 한국보다 훨씬 못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오랫동안 발전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만큼 오랫동안 새로 개혁을 하지 못하면서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워낙 질적인 면에서나 가격적인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비교적 유럽의 의료 인프라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독일을 포함해 유럽에서는 굳이 의료뿐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회 체계가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은 한국과는 달리 예약 없이 처방전은커녕 진료조차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감기 같은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 자주 가는 가정의학과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인데요. 한국인들의 경우 아프면 즉시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예약을 하려면 기본 이틀은 기본이고 주말이 껴있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가벼운 감기 때문에 처방전을 받으러 왔는데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한다면 한국의 그 병원은 바로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심지어 우여곡절 끝에 예약을 하더라도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방전을 받더라도 별 쓸모가 없다는 것인데요. 독일 의사들은 병가 진단서 같은 서류는 잘 떼어주지만 사실상 의료적으로 처방해주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독일 의사들을 두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그냥 차를 마시세요 라고 합니다. 독일 의사들은 별다른 처방 없이 차를 마시고 쉬라는 소리를 제일 자주 해서 생긴 말이었죠. 또한 한국처럼 감기약 같은 보험 처리되는 약은 잘 처방해주지 않고 T종류의 비급여 허브 제품을 주로 처방해주는데 가격이 기본적으로 2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처방전을 받아도 먹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가벼운 진료를 받을 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는데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학생이나 이민자 같은 외국인 신규 환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더욱 높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경우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신규 환자의 경우 빠르면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이상까지 기다려야 예약을 잡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예 신규 환자는 예약을 받지 않는 경우까지 흔하게 일어나죠. 사실 독일의 경우가 유달리 심한 것도 맞지만 유럽이나 미국 대부분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진료와 처방전 시스템에 감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도 부족해 약을 배달까지 해주니 더욱 놀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렇다고 가격이 더 붙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이처럼 음식, 약, 꽃 등등 거의 모든 게 배달이 가능한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약 배달 시스템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답게 한국은 이제 약까지도 배달해주는구나. 나는 이 나라에서 약 배달은 원하지도 않아. 그냥 진료라도 제발 하루 만에 받게 해줬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진료와 처방전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 다른 관공서 업무도 너무 빨라 좋았지만 아플 때 외국인들도 즉각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나를 안심하고 한국에서 살게 해준다.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약 배달을 시켜서 비행기를 통해 받는 게 여기에서 약 처방을 받는 것보다 훨씬 빠를걸. 사실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친절까지 요구하는 건 열악하고 피곤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정당한 요구는 아닌 것 같아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의사들은 그렇게 바쁜데도 친절하고 정밀하게 진료를 해줘. 저는 독일인인데 기껏 처방전을 받으려고 가도 이미 일주일이 지난 후라 깨병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다 낫고 줄 거면 대체 처방전을 뭐하러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약 없이 당일에 무작정 방문하면 간호사들이 안 좋아하는 건 물론이고 대기실에서 2-3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인데 아픈데 아픈 사람들 사이에 껴서 기다리는 건 정말 고역이죠. 사실 예약을 해도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라 전 그냥 예약을 안 하고 갑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여기서 살지 못할 거예요. 예약을 하고 오래 기다려도 정작 받는 처방은 차나 마시고 쉬라는 소리를 듣는 나라와 예약을 하지 않아도 가벼운 감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진단해주는 나라와 누가 더 살기 좋은 곳인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알 것 같다. 공황장애로 고생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하고 가려면 반년을 기다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응급실로 갔던 것이 떠오르네요. 반년을 기다리라는 말이 나에게는 더 공황으로 다가올 것 같아. 문제는 그로 인해 응급실에 정작 크게 다친 응급 환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공황장애도 물론 심한 병이지만 응급실을 갈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늦은 예약으로 인해 저러한 환자가 응급실에 늘어나게 되면 말 그대로 악순환이 생겨나는 것이죠. 외국에선 진료나 처방전 하나 받기가 진짜로 고통이다. 기다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차라리 그냥 아픔을 참고 쉬는 게 속편할 정도야. 물론 한국 생활도 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한국에서 일을 하자마자 기다림의 스트레스는 완전히 해결됐고 이게 인생에서 얼마나 큰 장점인지 바로 깨닫게 됐지. 사실 유럽은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답답하죠. 아마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산다면 답답해서 속이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제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말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다. 피검사, 엑스레이, 약 처방까지 순식간에 처리해 주었고 병원비도 고작 12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었지. 아마 미국의 응급실이었으면 물 한 잔도 사 먹지 못할 가격이야. 미국에서 그 진료를 다 받았다가는 너의 몇 달 월급이 다 날아갔을 거야. 한국에서는 전문의를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러운 일이에요. 캐나다에서는 전문의와 스케줄이 맞을 때만 바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아파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상으로 한국의 약 배달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